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 조쌤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자, 자연스러운 휴식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휴식을 취한 후에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좀 적은 게 흠이에요. 지금 추수감사절 이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만약에 양봉을 하나 더 세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능성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도 정도 했다, 돌파라고 보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시도 정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휴식 구간을 이겨낼 가능성, 지금 한 번에가 아니더라도 다시 밀렸다가도 21선 올라오고 있으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1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더더욱 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워낙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었고, 이 좁히는 구간에서도 이 가격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 기간 조정만 받으면서 너무나도 강하게 버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요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이 11,20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11,200포인트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었는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은 이미 잡았고 다시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결과다. 다우지수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성장주 중심이라서 느린 것뿐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우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것 확인, 그리고 12월까지도 지금 7.7%였던 이 CPI가 이제 추가적으로 완화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유지되는지 정도를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아직 조금 주춤한 건데, 그렇다 쳐도 나스닥이 지금 상승률이 너무나도 저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쪽으로, 연말 랠리 쪽으로 좀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워낙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주를 조금씩 담아볼 만한 시기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 휴식을 좀 취하는 가운데 오늘도 크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2,400구간 정도는 어떻게 이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1선도 거의 다 올라왔고요. 21선 지지 받고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지지 받고 올라가도 괜찮다. 그리고 2,550, 기존에 제가 2,100 타이밍 때 이럴 때 말씀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심리가 안 좋아서, 아니 2,200, 300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1,700 간다라는 얘기가 나는 더 신뢰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돌바락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에서 감세안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내놓을 거라고는 대부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총리 한 달도 안 돼서 교체되고, 이제 열흘 만에 이 부자 감세안 철회되고 대부분의 감세안이 철회됐죠. 그래서 돌바락제였기 때문에, 돌바락제였고 이 부분이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말씀드렸고, 돌바락제는 잠깐의 해프닝 정도로 끝났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드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구간은 지난번 데드캣 바운스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투매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은 맞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됐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글로벌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리고 있고, 그리고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완화되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뭐가 나와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끝난다. 지금 목표치가 올라오면서 한 5에서 5.25% 정도로 낮춰져 있죠. 금리 목표치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춰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목표치는 6월 달에 4% 중후반이었고 9월 달에는 4% 후반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높아졌는데 뭐가 낮춰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4%입니다. 만약에 12월에 자이언트 스테이블스는 4.75%였어요. 저 CPI 7.7%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0.75%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았던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5.5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5.5나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최대 목표치가 5에서 5.25% 정도로 일부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보다는 좀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12월에 인상하고 내년 초에 한두 번만 인상해도 4%, 5% 중반 정도는 가는 거였는데, 그런 뭐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다. 기존보다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4번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행되고 나서는 5%대 가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지금 구간은 악재가 일단 하나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전쟁.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가 영토합병을 선언한 이후에 크림대교를 폭파시키고 밀어내는 모습을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거의 분노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이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이런 저항이 너무 거세게 오다 보니까 러시아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우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좀 약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핵을 적극적으로 쓸 입장도 아니고 화학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또 본인들도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체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나토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문제였던 금리,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밀어내면서 지금 10가지 제안을 했죠. 10가지를 제안을 수용하면은 우리가 휴전을 해주겠다. 인심 쓰듯이 이렇게 강자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당장 수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굴욕적으로 바로 수용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한 다음에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내년 봄 정도의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이때부터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말, 이제 11월인데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 뜻은 기존보다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사인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지만,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 코스피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진 않았지만 최근 코스닥은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거 양호하다. 외국인은 들어오면 좋은데 사실 코스닥은 외국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은 작은 돈 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만 하는 정도고, 기관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는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근데 코스피 외국인이 5조 1천억 이상을 매수했다. 이제 5조 한 6천억 되겠죠. 5조 6천억을 매수했고 선물을 2만 계약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5천 계약 넘게 매수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2550포인트에서 이걸 코스피 주식하고 선물을 청산하는지 아니면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갈 가능성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코스닥은 아직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스닥처럼 73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하고 다시 밀려있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왔는데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지만 이 상승이 끝났을 때 상승률로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다우가 먼저 가고 휴식 취할 때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코스닥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코스피에 조금 더 투자하다가 코스피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종목들 이제 투자는 이제 좀 쉬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겠다 싶은 분들, 혹은 뒤늦게 종목을 이동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이제 출발 시동 정도만 걸었죠. 시동 정도만 걸고 부르릉 한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62,500원 구간 바로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휴식 구간 취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60만원 구간 두들겨 준 거 아주 장한 일이고, 조금 쉬어도 된다. 뭐 55만원 구간에서 유지되면 좋고, 이탈하면은 55만원에서 51만원 사이에서는 거의 뭐 무혈입성이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50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상승하는 것이 이제가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뭐 35만원, 40만원 요 사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만원 넘어갈 거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50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아니라 50만원을 넘어갈 텐데 이때부터가 이 시세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IRA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쉬는 구간에는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나는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은 뭐 지금 수급이 좀 쏠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뭐 네옴시티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쪽이 됐건. 자,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하고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를 아시아에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한국도 고려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을 때까지는 그냥 예의상 발언한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후보지 중 하나인 거지 짓는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뭐 기술력 뛰어나고 우리도 뭐 협력을 하고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거 핵심을 보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거 뭐예요? 충전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센트랄모텍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었으니까 뭐 요 종목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면 탈철기 쪽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를 이제 후발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6만원, 21선과 6만원 구간을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간다라면 데보마그네틱을 좀 후발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넘어가면 말면 됩니다.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친환경 시트 쪽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21선 넘어가고 2,800원까지 넘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원화성도 한번 크게 뭐 시세를 내줄 수 있는데, 충분히 휴식은 취했어요. 언제 수급이 들어오냐 차이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기보단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S트래픽, 원익 P&E가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S트래픽, 디스플레이텍, 아모센스 같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S트래픽이 오늘 먼저 거래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왔죠. 4,700원 돌파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이 구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4,700원 유지하는 거 보시면 되고, 이번에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 좀 뭐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5,500원을 회복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00원까지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고요. 기존에 한번 매집이 나왔는데 아직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매집 더 나오고 세 번째 매집까지 기다려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원 회복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모센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쪽으로 해서 차폐 쪽을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 아모센스는 이제 16,500원 구간 쪽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에 매집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시세를 한번 부출해낸다라고 하면은 요 13,500원 구간 지지만 잘 해준다, 혹은 이탈했다가 요 구간을 회복해준다라고 하면은 13,500원 중요하게 보시고, 요 구간에서 거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6,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 넘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한 2만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18,000원 후반에서 2만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OTT 시장이 이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6년 만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뭐 쇼박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하게 한번 올라오고 있고, 뭐 CJENM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M 그리고 뉴 그리고 뭐 위직 스튜디오나 뭐 바른손이NA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콘텐츠 쪽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으로 지금이 바닥권이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아직 출발 안 한 종목이 있으면은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 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호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이 진출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중국의 검색어 1위 오징어 게임이었고 불법으로 계속 봤던 거 알고 계시죠? 자, 한 번 맞들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서비스를 재개한다?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보다는 그냥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를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한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최악의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 정도는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욱더 추가적인 확장 기대감은 그냥 K 콘텐츠의 경쟁력을 믿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한적으로만 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죠.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엔트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카카오 같은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쪽 이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랑 뭐 논의 중인데 한 1조 원 정도의 M&A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요. 카카오엔터가. 그래서 뭐 한 7, 8천억 정도를 조달하는 곳이 싱가포르가 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다, 빈살만의 국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 엔터 하면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사실 웹툰 쪽입니다.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설명드리면서도 이 자체적인 IP를 갖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IP를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웹툰 관련주들 히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 기본이겠죠. 히다리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DNC 미디어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풀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준상한가 수준이죠. 대원 미디어, 미스터블루 다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콘텐츠 쪽에도 좀 신경을 쓸 때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오늘 급등은 했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할 때는 다시 한번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성장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대 그리고 섹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야 다시금 기존 주도주를 또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네옴시티까지 연결되는 이 강력한 이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투자를 임하시면은 지금은 상승 초입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올해 시장이 참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기다리신 분들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털어내시고 다들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해서 기존의 수익률 다들 회복해서 추가 수익까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모두 감사드릴게요.